6월 26일 오늘은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퇴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남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는 마약 퇴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소영 약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사님.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약사인 남편과 같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일하다 보니 다른 약사님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약국 외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약사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대학을 지나갈 때만 해도 여자가라는 생각들이 남아있을 때라 의대보다는 약대를 가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네. 약대를 진학한 후에는 연구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연구원이 되는 게 저에게 맞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때마침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 선배 약사님을 만나면서 약국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 있고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사라는 직업에 로망이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약이나 건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보람을 느끼고 계신 거네요. 앞서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교육을 하게 되신 건가요? 우연한 기회에 중고등학교 진로교육 시간에 전문 직업인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이후 경남약사회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예방교육 강사를 지원하였고 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3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마약류 예방교육은 주로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군 부대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신청이 늘어나서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 055-287-9993으로 연락 주시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055-287-9993으로 네. 연락하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사고 구간이 있어서 좀 짚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향으로 통영 1터널 부근 13km 지점 1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해 처리 중입니다. 네, 1차로 위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 구간 지나신다면 차로 변경에 좀 유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약사님, 앞서서 교육 대상이 주로 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경남 지역 청소년 마약 적발이 잦은 편인가요? 네, 대검찰청 마약류 백서와 경남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2011년 경찰에 검거된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가 41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481명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네. 최근 경남의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6명에서 2022년 63명으로 5년 사이에 6배 증가했습니다. 예. 2021년 경남과 부산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판매 투약해 붙잡힌 42명도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적발된 사람보다 적발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해만 해도 481명
지금 검거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상당한데, 아니 우리 학생들 어떻게 마약류를 접하는 건가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이라고 불리는 ADHD 치료제, 살 빼는 약,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 네. 그리고 수면제 같은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에 포함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조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중독이 되는 약물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네. 청소년들이 살을 빼려고 SNS 등을 통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를 구입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같은 경우는 액상대마의 형태로 전자담배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러면 왜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걸까요? 스마트폰 속에는 온갖 유혹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까지 한 중학생 이야기를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지요? 네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이 학생들이 마약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이것을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살이 빠진다 하면서 권하는 약들을 먹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네. 약은 나누어 먹거나 다른 사람이 효과 좋다고 권하는 것을 함부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약사님, 0034 애청자께서요,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학생도 마약류를 복용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참으로 걱정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사례 중에 초등학생이 마약을 접하고 단속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에서요? 이거는 지역은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검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온갖 유혹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사님, 그러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들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약은 제대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아는 TV 광고에 나오는 진통제 종류에도 15세 미만은 사용 못하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이에 맞지 않게 진통제를 먹는 것도 해롭습니다. 네. 유해 약물이라고 하면 마약류, 흡입제,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등이 있습니다. 카페인도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인데 청소년은 카페인 하루 섭취량이 100mg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초등학생부터 커피를 마시거나 에너지 드링크라고 불리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다른 것에 비해서 카페인 중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데 카페인도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 약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카페인 하루 섭취량이 100mg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하루에 한 잔 정도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커피 전문점의 보통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카페인 함량이 한 100에서 150m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약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신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 내용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초등학생들은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더 우선해서 교육을 하고요. 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는 처방받은 약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으면 안 된다. 네. 다른 사람이 주는 약,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주는 약은 먹으면 안 된다. SNS, 인터넷 등으로 약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약은 전문가인 약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구입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성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듣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신기해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잘못 알고 사용했던 약을 앞으로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약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약 중독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경남 지역의 마약 중독 예방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경남 지역은 2021년 4월 경남약사회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전문가인 약사에게 교육을 받을 만큼의 여건이 아직 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고3의 경우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꼭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학부모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가정에서 어른들부터 약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약을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정말 좋은 말씀, 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 정말 필요한데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어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중독될 만큼 좋다는 의미로 마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맞아요. 이제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 무서운 마약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 상태, 신체 변화 등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접하고 있는지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관심이 가장 필요하네요. 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약사님께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언제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네, 경남은 지역이 넓어서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운전을 잘 하지 못해서 먼 지역으로 교육을 갈 때 장거리 운전이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약에 대해 잘 몰랐던 주의점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네, 지금도 보람을 느낄 법한 문자가 왔는데요. 3933 애청자께서 어머나 제가 잘못되어 있던 상식을 가지고 있었네요. 감기 걸렸을 때 지인이 준 거 먹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 네, 다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약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이어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약과 마약 중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님께 경남은 어떤 곳인가요? 경남은 제가 약사가 되고 처음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더 적극적입니다. 마약 없는 건강한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남 마약 퇴치 운동본부 소속 방소영 약사를 만나봤습니다.